네, 이번 주 화요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업도 지난번 공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 공사 관계로 녹화 강의로 진행되고요. 이번 목요일부터 실시간 강의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수업은요, 잡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잡극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구성 요소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잡극의 어떤 등장인물, 언어에 대해서도 조금 고찰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잡극에 대한 설명이 끝난 뒤에는 원곡의 발전 추세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원곡이 이제 상곡하고 잡극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상곡하고 작극 중에서 상곡의 그러니까 원대 정기와 후기의 상곡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강의를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대 정기 후기의 잡극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후기를 다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분량이 많습니다. 예. 자, 우선 지난번 복습을 좀 해보죠. 오늘 바로 이제 원곡은 무엇이라고요? 상곡하고 작극입니다. 지난번에 상곡의 구성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은 바로 이제 잡극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잡극하고 상곡을 한번 비교해보는 차원에서 지난번 시간의 복습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곡이라는 거는 얼핏 보면은 무엇하고 비슷하다고요? 예, 네, 그렇죠. 민간가요, 그리고 민간사. 그래서 송사하고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인데, 아분, 그리고 평측이 조금 더 자유로운 스타일. 그리고, 이 문장도 특히 이제 원대 정기로 보면은 조금 이제 백화에 가까운. 그러니까 문어체적이고 뭔가, 전화하고 우아하고, 문장을 좀 다듬은 스타일이 아닌 스타일인 거죠. 이게 이제 상곡이에요. 그래서 이 상곡의 구성을 보자면은 특히 이제 소령하고 대과곡하고 투수 이렇게 전체적인 길이에 비추어서 이걸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령을 보자면은 여러분 송사에도 소령이 있었죠. 사실상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이 소사라고 했는데 길이가 짧은 사 그러니까 소령인 거죠. 그러니까 어, 그 언어 자체가 비슷한 거예요. 예. 이 상곡에서도 소령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형식하고 내용이 사실상 짧은 스타일의 짧은 길이의 송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과곡은 이 뭔가 좀 늘어났죠. 뭐 좀 거쳐가지고 이루어지는 곡이라고 했죠. 그래서 곡조가 비슷한 거, 이 소령을 두세 개를 묶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대과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령이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끝나버립니다. 그죠? 뭔가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이게 사람이 아무래도 전달하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하고 싶어지는 그런 본능적으로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가곡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투수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되게 됩니다. 같은 궁조, 이건 이제 비슷한 곡조였죠. 같은 궁조의 소령 두세 개도 아니고 더 늘어난 여러 개로 구성된 이게 이제 투수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수 한 개, 투수 두 개, 뭐 이렇게 써가지고 상곡을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대곡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곡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이걸 이제 투곡, 대령, 뭐 서령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상곡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상곡이라는 것은 결국은 짧은 한 곡조로 구성되었거나 아니면은 예, 여러 개의 곡을 붙여 놓은 이런 게 이제 상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곡 같은 거 여러분 그 오페라 뭐 아리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서양의 개념 그거하고 사실상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잡극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곡은 주로 곡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잡극은 어떨까요? 잡극은 조금 다릅니다. 잡극은요. 과창백이라고 해서 물론 곡을 가장 중시하지만은 배우들의 동작과 그리고 말이 같이 들어가 있는 종합 예술. 한마디로 더 연극, 희극하고 비슷한 형태로
예,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잡극은요, 이 앞에 말을 했던 상곡보다 더 희극의 형식,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전의 강창보다도 더 희극의 형식으로 발전된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구성은요, 설자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가로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자가 있을 경우에는요, 뒤에 4개의 절이 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설자는요, 이 4개의 절 어디에도 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한 2개나 3개 끝나고, 절이 끝나고 그 사이에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 사이에서 연결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설자는요, 배경 설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책에서 서두에서 극정을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의 정황, 그러니까 배경인 거죠. 그죠?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사건의 어떤 그 발단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설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 서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꼭 서두라고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절과 절 사이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절이란 건 또 무엇인가? 이 절인 거죠. 예, 이 절은 한 개의 투수. 투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앞으로 돌려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 같은 궁조의 소령 여러 개. 대과곡은 2개 혹은 3개. 그런데 이것은 2개 이상, 3개 이상, 그러니까 4개, 5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령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겁니다. 여러 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 투수, 이게 뭐라고요? 절. 그러니까 잡극은 한 투수가 아니고 네 투수로 이루어진 구성이라고 봐야 되고 앞이나 혹은 그 사이에 설자라고 해서 주로 이제 그거의 배경을 설명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그런 절도 단락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잡극은요 현대의 희극, 연극하고 정말 비슷해졌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중국의 어떤 그 연극의 유래를 얘기하면서 그 가장 이제 중시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무희, 가무희 이야기를 했죠. 근데 가무희는 뭐가 부족합니까? 노래 부르고 춤은 추는데, 그죠? 이 춤의 동작은 과입니다. 그죠? 배우들의 동작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과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빈백이라고도 하는데 말을 하고 그러니까 독백 혹은 이제 대화죠. 이런 것들을 하는 기능은 예전부터 쭉 강조되어 온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무대에서 상해를 하는 예술은 어, 당연히 이제 서양에서도 그렇고 동양에서도 보이지만은 이 창, 음악하고 노래가 중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고 혹은 또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 보면은 말을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전개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희극의 발달사, 연극의 발달사에서는 당연히 이 어떤 대화 그리고 말의 개입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전에는 이런 대화가 거의 중시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강창만 하더라도 보면은 이 창은 노래인데 강이라고 해서 뭔가 설명을 하면서 예,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대화의 어떤 기능이 있긴 있었죠. 그런데 가무희 이거보다 먼저 있었던 가무희에서는 그런 기능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당연히 이 관객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기능이 사실상 제로였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기능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잡극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과와 창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어떤 그 가무희의 전통을 그대로 발전해 가는 어떤 구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시가 되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음악과 노래가 중시되었기 때문에 이 창 부분이 굉장히 중시가 되었습니다. 이 상곡만 하더라도 사실상 과와 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잡극은 어떻습니까? 예. 창은 물론이고 과도 중요시되는데 우리가 이 중국의 어떤 가무희의 전통으로 봤을 때 이 배우들의 동작은 무용에 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백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조금씩 조금씩 이때부터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상 이 노래에 비해서 백 말과 대어는 너무나 경시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자유롭게 애드립을 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재미있지만은 가능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상현에서는 배우가 이 말을 넣기도 하고 혹은 이제 어떤 때는 그냥 막 예,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면 말을 생략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애드립이 가능할 정도로 약간은 경시되었지만은 그 재미의 요소로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요. 과창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이다. 아시겠죠? 자, 이제요, 여러분. 이 잡극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좀 드려야 되겠어요. 예. 잡극은요, 남자고 여자 그리고 특수 역할로 나뉘는데요, 여러분. 이 남자는요, 보통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말, 외말, 충말, 소말. 여러분, 이게 그 동물 말 아니고 그냥 이게 역할인 거예요. 남자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자는요, 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단, 부단. 많죠?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극에서의 어떤 중요성에 따라서 그리고 역할에 따라서 이런 식의 예, 기능적인 분류되는 어휘로 이제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구분은 말로 끝나면 남자, 단으로 끝나면 여자, 정으로 시작되면은 예, 주연이에요. 남자 주연, 여자 주인공, 그죠? 부가 있으면 뭡니까? 조연, 그죠? 그리고 그거 말고는 예, 엑스트라나 예, 준조연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등장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노래는요 작극에서요 정말 정단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만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예, 합창조차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옆에서 춤을 추든가 아니면은 가끔 가다가 그 애드립성의 발음만 하는 그 정도만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요. 특수 역할을 하는 고나 정이나 축 이런 인물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어떤 그 작품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하고 정단,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잡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여러분. 원곡이 어떻게 시대를 거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상곡과 잡극이 각각 발전하게 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